어떻게 보면 규제 아니면 뭐 갈라치기 4년 동안 수십 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하반기 시장이 더 두려운 겁니다. 하반기 시장이 왜 두려울까요? 자, 한번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드림분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예, 요즘 보니까 날씨가 저번 주보다는 그래도 좀 날씨가 많이 그래도 좀 괜찮아졌습니다. 예, 저도 좀 피부로 느끼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더워요. 더우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이번 주 강의 주제는요. 그 시장에 대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최저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또 하나는 그 하반기 시장, 하반기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놓고 한번 제가 오늘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한번 데이터 한번 보실게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을 한번 보면요. 이게 지금 작년 거예요. 이거 작년 거. 2020년도, 그래서 2020년 작년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5월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작년하고 비슷했는데, 6월 달부터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었죠. 그래서 작년하고의 갭이 상당히 좀 커요. 작년하고. 특히 6월 경우가 갭이 좀 크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7월이나 이제 8월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계절적인 비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3, 4, 5, 6월 달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7월 달부터 이제 7, 8월 달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8월 달 지금 보면요. 8월 달 지금 보면, 물론 지금 8월이 지금 다 안 지나갔지만, 8월 다 안 지나갔지만, 지금 거래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거래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지금 8월 9일 현재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찍는 날은 지금 10일인데요. 어제부로 보더라도 거래량이 너무 적죠. 그렇죠?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5,000건이면은 하루에 한 160건 정도가 거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지금 한 1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지금 100건이다. 너무 적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 한번 다음 장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꼭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시장은요. 또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최근의 시장을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이죠. 몇 년 동안의 시장을 보면 거래량이 감소를 했는데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 일반적인 시장은 이런 시장인데, 일반적인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하락을 하는, 아니면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가격이 상승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반대로 간다라는 이유는,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인 거죠.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시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시장이 왜 만들어졌냐. 바로 규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규제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지금 왜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우리 재건축 2년 실거주, 그거 백지화시켰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자, 이거 백지화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많이 나오죠, 시장에. 전세가 많이 나오니까는 자연스럽게 좀 전세가도 좀 떨어지고요. 좀 전세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약간 더 수월해졌고요. 그죠? 이거는 규제를 푸니까 이렇게 시장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비단 이런 그 재건축 2년 실거주 그 백지화뿐만 아니라 이런 그 여러 가지 규제들, 그러니까 뭐 세금적인 규제,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주 요건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왜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사실 이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도 저도 잘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시장이 너무 많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이런 그 비정상적인 규제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시장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예. 자, 또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자, 매수자도 좀 감소를 했어요, 당연히. 매수자도. 왜 그러냐면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아, 가격이 오른,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경제학 원론에서 배운 것처럼, 야,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매수자는 지금 감소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시장이 왜곡되면서 이 매수자도 감소를 했지만 매도 물량의 감소폭이 더 큰 겁니다. 매도 물량의 감소폭이.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버리고 지금 어떤 시장이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에 나가서 뭐 아파트 매입하시거나 뭐 빌라 매입하시거나 아니면 뭐 재개발, 뭐 개발하면 높은 지역에 뭐 빌라들 같은 거 최근에 많이 매입을 하시거든요. 자, 이런 거 매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그냥 매도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를 보더라도 어떤 단지에서 아파트가 최고가를 찍고 거래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또 몇천만 원 올려서 또 시장에 또 물건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지금 매도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입니다. 예, 보통 여러분들 뭐 제 방송 보신 지금 이제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집 알아보신 분, 뭐 매도나 이제 매수하실 분들 아마 이런 상황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계약을 하려 그래도 바로 뭐 그 자리에서 매도인이 몇천만 원 올리거나 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지금 매도인이 지금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자, 이거를 또 하나 또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자,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예요. 매매 수급 지수.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계속 높았다가 제가 4월 달에 이때 떨어졌었죠. 이때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시장도 약간 안정적이었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당시에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 그러니까 매입하실 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3월부터 제가 매입하실 분들은 지금 매입을 하셔야 된다. 시장 안 좋을 때. 6월달 이후에 더 오른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또 가격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가격이. 그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주택 사기가 쉬웠던 시기가 2, 3월이었어요. 2, 3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물건을 좀 보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서울 아파트의 매물 현황을 보면,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아파트 시거래가 웹에서 이거 그냥 캡처한 겁니다. 자, 5월달부터 6월달, 7월달, 8월달 어때요? 자, 4만 가구 밑으로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4만 가구 밑으로 처음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감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매매 수급 지수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매도 물량은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 나가보면 산 물건은 없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는 산 물건은 없는데 가격은 올라버리는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철저하게 지금 매도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만들어졌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왜곡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 규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 내놓으면은 대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걸 매도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걸 매도하기보다는 그냥 버티기 들어가는 거죠. 그냥 버티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10억의 양도 차익을 내가 받았다라고 치면 거의 한 80% 이상을 세금으로 떼는데 그걸 누가 매도하겠습니까? 예. 매도 안 해요. 매도 안 합니다. 예, 매도 안 하죠. 그냥 버티기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은 정말로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아니면 이제 부부간의 증여를 피해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부부간의 증여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올려버리거나, 예, 부부간의 증여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올려버리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좀 줄어들잖아요. 물론 이제 부부간의 증여를 통하면 또 5년 동안 못 팔아먹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장 왜곡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점점 감소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매매 수급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전세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전세가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세가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 임차인이 그거를 지금 그 비용을 주고 살 수 있는 현재 가치잖아요. 예, 전세가라는 거는. 그죠? 근데 이 현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세가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제가 임대차 3법 때문에 내년에 시장이 더 어려워질 거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 말씀드렸던 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던 것들이 내년도에 또 도래가 돼요. 그죠? 예, 그러면은 내년 시장 더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내년 시장. 그죠? 예, 거기에다가 자, 규제. 우리가 지금 이게 이 규제도 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잖아요. 6억 구간, 9억 구간, 또 9억에서 15억 구간, 또 15억 이상. 그죠? 자, 우리가 이 매매 시장 상승기에서는요. 자, 이렇게 구간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잖아요. 구간에 대한 대출 규제. 자, 그러면은 그 아래 만약에 9억까지 대출 규제를 한다. 그럼 6, 7억짜리가 그럼 9억까지 가격이 수렴을 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지금. 그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2달, 3달 전에. 자, 6억 이하 대출 규제 완화되면 그 저가 아파트들 다 6억까지 올라오는 거고요. 그죠? 왜? 수요자가 유입되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또 9억, 이번에 기준선이 9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6억 이하 아파트 다 6억 이상 돼버리고 또 6억에서 7, 8억 사이 아파트들 다 9억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9억 이하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자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인 공급까지의 시간차가 너무 많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예, 이거는 뭐 빵 얘기도 있죠. 예, 빵을 만드는 것처럼 바로바로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주택이라는 거는 공급을 하기까지가 물리적인 공급 시간차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의 시간차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요, 공급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 그런데 시간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급과 물론 또 지역에 대한 안배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지역에 해야 될지. 아무 때나 지어서 수요자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또, 그래서 실질적인 공급까지의 시간차가 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 이렇지 않습니까? 예. 정책 불신. 예, 정책 불신이죠. 4년 동안 수십 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집값 잡겠다 했는데 서울의 집값 100% 이상 다 올랐죠. 그죠? 자, 그러니까는 이제 정책에 대한 불신. 예. 자, 이러면서 이제 지금 매물이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지금 매수자는 또 그래도 좀 유입이 되면서 지금 매도인이 철저하게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하반기 시장이 더 두려운 겁니다. 하반기 시장이. 왜 들어올까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 알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 시장이 더 두렵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찌됐든 정책,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규제. 그죠? 예, 이거를 통해서 아니면 갈라치기. 그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이 주택가격 안정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럼 정책이 변화가 돼야겠죠? 자, 우리가 이게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동하면 좋고요. 작동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정책에 있어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정책 변화 없잖아요. 없죠. 최근에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같은 것도 축소시키겠다. 그죠?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책이 사실 또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 일관성이 없죠. 일관성이. 자, 최근에 이제 불거진 건 뭡니까?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백지화. 그 다음에 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 5월인가 6월 달에 이렇게 나왔는데, 슬그머니 지금 이제 이거 또 백지화 시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지금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라는 거는 지금 어차피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들은 대부분 서민주택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폐지하겠다라는 거, 이거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얘네까지도 전세가가 더 올라가면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파트하고는 어차피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작년부터 등록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상관도 없는 거를 그냥 그때마다 그냥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니까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백지화시키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변화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제에 따른 공급량 감소.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금 공공재개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재건축을 풀어줘서 재건축에 대한 공급량을 늘려주면 돼요. 근데 재건축 규제하잖아요. 집값도 급등할까봐. 그죠? 예, 부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에 따른 공급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물량이 감소합니다. 왜?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서울에 우리가 어차피 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누가 추진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소유자들이, 그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현장들은 먼저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뭐냐? 재건축도 마찬가지. 만약에 재건축을 예를 들면, 자, 강남의 재건축 이제 5층 재건축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죠? 예. 그러면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아있는 건 중층 재건축입니다. 지금 뭐냐? 우리가 저층 재건축은 중층 재건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잖아요. 더 많은 일반 물량분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먼저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재건축처럼.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나올 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나올 것들은요. 어떤 거냐면 진행이 되더라도 자연적으로 물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재건축도 이제 앞으로 중층 재건축 해야 되니까 과거에 비해서 일반인한테 줄 수 있는 물량들이 줄어드는 거고요. 재개발도 사업성 좋은 데가 먼저 가버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공공재개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용적률 상향해주고 일반 물량하고 상관없죠. 그렇죠?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물량들은 감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지금 규제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전세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세난은 계속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 시장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래서 지금 하반기 시장이 더 두려운 겁니다. 하반기 시장이. 이거는 일관성 없는 정책, 변화 없는 정책, 그러니까 규제에 따른 공급량 감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으로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전세난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또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앞으로 이제 금리 올릴 건데, 예, 금리 올리면은 주택 가격이 뭐 폭락하겠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금리 얼마나 올릴 수 있습니까? 금리. 예, 올해 많으면 제가 볼 때는 2차례 올리기도 힘들어요. 예, 한 차례? 예, 그래갖고 주택 가격 잡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과거에 제가 이제 금리하고 주택 가격에 대한 상관관계, 제가 과거에 한 2달 전인가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올려드린 게 있어요. 강의 시간에. 자, 대략 과거의 예를 보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어쩌면 주택 가격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매매수급 지수도 상승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갔었어요. 과거 예를 보더라도. 자, 그런데 최근에 뭐 금리 올린다고 뭐 부동산 시장 또 폭락할 거라고. 그죠? 예, 참. 그러니까는, 예, 그런 것들은 크게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하반기 시장이 사실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물량도 더 줄어들 것 같고요. 물량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준비하는 자만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장에서든 준비된 자만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또 하반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던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상담 내용 있으시면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 저희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예, 정창래의 부동산 성공투자와 예,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예, 좋은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듯이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와 예, 정창래의 부동산 성공투자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